사랑은 시간의 어릿광대가 아니기에 사랑은 짧은 세월에 변하지 않고 운명이 닿을 때까지 견디는 것. 만일 이것이 틀렸다면, 그렇게 밝혀졌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을 것을. 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문장으로 시작해 보았는데요. 사랑은 짧은 세월에 변하지 않고 운명이 닿을 때까지 견디는 것. 이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김환기, 김양한 선생님의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오른쪽 아이카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샤갈과 벨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존 버거의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결혼식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존 버거의 A가 X에게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장벽이 높아도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오늘 리뷰를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존 버거의 책이 진입장벽이 쉬운 책이 아니라서 궁금은 한데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이 책은 좋은 입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줄거리 속의 장벽, 그럼에도, 사랑은 결심이고 선택이다.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존 버거의 2008년 신작 소설로 부커상 2008년 후보작에 오른 작품입니다. 편지와 인용, 메모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책의 도입부에는 존 버거가 직접 등장해서 어느 폐쇄된 교도소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고 있죠. 약제사 아이다와 반정부 테러 조직 결성 혐의로 이중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비에르가 중심인물입니다. 이중 종신형이란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받는 거예요. 한 번 감형이 되더라도 두 번째 형기가 남아있어서 살아서 풀려나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아이다와 사비에르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 평생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연을 계속 이어간다는 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한 사람이 계속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의심 없이 견고하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책 속의 두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반정부 테러리스트로 이중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살아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시대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탄압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배경이에요. 아이다와 사비에르에게는 감옥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문제가 개인의 삶의 비극이라는 장벽을 만들었죠. 이 장벽은 무겁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벽이란 위기에 처한 주인공들에게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죠. 이 두 사람은 장벽과 맞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지는 이야기를 빚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는 세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아이다의 강인한 마음, 감옥 안에서도 혁명가로서의 의지를 매일 굳게 다짐하는 사비에르의 시선, 그리고 사랑과 혁명의 장벽을 향한 두 사람의 그럼에도 라는 마음. 존 버거의 깊고 통찰력 있는 문장이 이 세 가지를 정말 아름답게 엮어갑니다. 이 책은 아이다의 편지와 그 편지 뒤에 적힌 사비에르의 메모로 구성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이다의 일상과 그들의 추억, 사비에르가 감옥에서도 현실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계속했던 다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비에르는 이 책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남자가 아닌 혁명가의 자아로 이야기합니다. 존 버거가 여러 저서에서 강조한 탈지역화와 인간적인 연대가 희미해지는 마음에 대한 경고가 드러납니다. 사비에르는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건 존 버거의 여러 저서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이다의 편지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 사랑의 경고함,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치와 다짐하는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 또한 존 버거의 글이 추구하는 영원성의 연장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의 편지를 쥐고 있으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당신의 따뜻함이에요. 당신이 노래할 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따뜻함. 그 따뜻함에 내 몸을 꼭 대고 눌러보고 싶지만 참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그 따뜻함이 사방에서 내 몸을 감쌀 테니까요. 당신의 편지를 다시 읽고 당신의 따뜻함이 내 몸을 감싸면 어느새 당신이 쓴 말들은 먼 과거가 되고 우리는 함께 그 말들을 돌아보죠. 우리는 미래에 있어요.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어떤 미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딴 미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요. 나는 당신의 손목에 있는 상처에 입을 맞춰요. 당신의 아이다. 어떤 역사도 침묵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역사를 아무리 많이 점유하고 깨부수고 그에 대해 거짓말을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입을 다물기를 거부한다. 무관심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 속에 계속해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다. 갈레아노가 말했다. 에두아르도 고맙습니다. 여인을 견디게 하는 것은 기다림, 그리고 기약할 수 없지만 꿈꾸는 두 사람의 미래. 시대의 격동이 개인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쳐도 이미 그것이 고통이 되어버렸어도 역경이 많을수록 사랑은 견고하고 투명해지죠.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이름을 딴 미래와 마주 잡은 손과 상처 위에 닿는 입맞춤 속에서요. 이 책을 끌고 가는 건 아이다의 견고한 사랑과 밝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탄압이 심하고 A는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마을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다의 시선은 항상 밝은 미래를 향하고 있어요. 희망과 기대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속되는 시간에서만 차이가 있는 줄 알았죠. 희망이 좀 더 멀리 있는 일을 기다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대는 몸이 하는 거고 희망은 영혼이 하는 거였어요. 그게 차이점이랍니다. 그 둘은 서로 교류하고 서로를 자극하고 달래주지만 각자 꾸는 꿈은 달라요. 내가 알게 된 건 그뿐이 아니에요. 몸이 하는 기대도 그 어떤 희망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나의 기대처럼요. 그들이 당신에게 이중종신형을 선고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시간은 믿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언어의 기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아프고 돈 걱정하는 사람은 계속 돈이 없고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계속 우울함을 습관처럼 반복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다의 언어를 보면 어떤 불행이나 어두움도 그녀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다의 그런 다부짐과 긍정적임은 항상 미래의 희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건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받은 만큼 공평하게 돌려주는 것,
상대가 아름답고 평온할 때만 마음이 열리는 것.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성숙한 사랑은 조금 더 크게 품을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고 비탄에 빠져 있을 때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계속 마음에 품고 가겠다는 다짐. 그래서 사랑은 결심이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그 어려움 속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마음 같은 거요. 이런 마음은 사실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고 있다는 확신이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책 A가 X에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다는 조건 없이 보상받지 못할지라도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겠다고 매 순간 다짐합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일상을 이야기하다, 연인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다, 우리가 가야 할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어떤 일상을 살아도 그녀의 생각과 시선의 끝에는 항상 사비에르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부서뜨리려고 세상은 더 높은 장벽을 세우지만 그 모든 걸 막을 수 있을 만큼 높은 담장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랑을 매개로 한 견고한 약속과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자 선택한 굳은 신념 앞에서는요.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끔 생각하거든요. 죽음 앞에서 내가 남기고 갈 단 하나가 무엇일까? 내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아있다며 나는 무엇을 할까? 누구랑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움켜진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아이다와 사비에르의 두 손에는 사랑과 정의가 놓여 있네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보물은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 더 선명하고 힘이 세죠.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장벽이 높아도 만날 수 없어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두 사람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규칙성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삶을 강요한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불규칙성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담장을 세워요. 하지만 모든 걸 막을 수 있을 만큼 긴 담장은 불가능하고 어떻게든 돌아가는 길은 있기 마련이죠. 위로든 아래로든. 곧 만나요. 당신의 아이다. 우리가 20년 전에 하고 있던 일을 생각하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를 떠올리고 놀라게 된다. 당시 투쟁에 빠져있던 우리는 대부분 그 아슬아슬함을 무시하거나 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이상하게도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런 아슬아슬함이야말로 우리의 힘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해나의 한 줄 요약. 사랑은 짧은 세월에 변하지 않고 운명이 닿을 때까지 견디는 것. 아무리 장벽이 많아도 만날 수 없어도 우리 앞에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럼에도 사랑을 선택한 아이다와 사비에르의 이야기 A가 X에게였습니다.